자, 안녕하십니까. 자, 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관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관리자의 경험과 사실 수집 근거로 해서 인력을 조정, 관리해야 된다는 거. 자, 이번에, 자, 이런 부분들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고 관리. 자,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제 카드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그래도 금고에 있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번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바꾼다든지 또 그 다음에 매니저가 일을 하다가 그 매니저가 퇴사를 한다든지 직원이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금고를 변경하고요. 그 금고에 대해서는 금고 옆에는 핫라인 번호를 누르면 경찰하고 연결되는 자 그러한 부분들 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CCTV를 가지고 이제 외부 상황이나 내부 상황 또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어, 그 범죄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자 보안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가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간판분을 인력으로 껐다가 켰다가 하면 좀 무리수가 있겠죠, 그죠? 자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온 오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자동 잠금 장치 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나 아니면 뒷문이 있다면은 이런 뒷문 같은 경우에는 자 밖에서는 열리지 않고 안에서만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 잠금 장치를 해놓는다든지 자 냉동고가 있는 곳 같은 경우도 자 인가된 사람만이 그 열쇠를 열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료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카운터 같은 경우에 CCTV. 자, 이런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돈을, 캐시를 직접 만지다 보니까, 로스가 난다든지, 돈에, 또 그 돈에 대해서 계산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중간에 점검하는 자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킴이라 해서 중간중간에 돈들을 자꾸 정리를 합니다. 일정액이 모였을 때 그 돈을 빼버리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인원으로 이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밤중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아침 시간대 오픈 준비를 할 때 필요 없는 인력이 친구라고 해서 와서 대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인데 다른 근무 시간인데 와서 논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객만을 위한 라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 일부 보통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고객 외에 좀 외부인이 와서 그쪽에서 보통 보면 다른 데서 음식을 갖고 와서 먹는다든지 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너무 뭐 커피숍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많지요. 너무 오랜 시간 장기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관리를 시켜줘야 되겠죠. 외부에서 입장 시 주의사항 자 우리가 선의적인 고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악의적인 고객들도 있다는 거. 이불로 다친다든지 이불로 어떻게 하나요? 먹고 나서 탈났다고 막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주차장 이용 고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차장이 있다면 사고라든지 아니면 한정적으로 몇 대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주차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너무 오랜 시간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또 여기에서 거의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각종 이제 캠핑 비슷하게 아주 오랜 시간 그래서 이제 묵고 자고 하는 노숙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방문자가 왔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위생과나 식약처에서 와서 제품을 수거해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냥 주방 안쪽으로 내부적으로 들르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방 안이라든지 이런 곳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먼저 회사 같은 경우 본사 직원이다 이렇게 되더라도 확인을 통해서 또 협력업체 기계 장비를 보러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안에 들어와서 그럴 일은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 어떤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협력업체 사람이 왔는데 일을 하다가 작은 이제 폭발이 있었어요. 터지는 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의식불명이나 기타 등등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협력의 업체에다가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른 인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사에다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부분들도 인력 관리 중에 하나인데 뭐다?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아침 준비. 가게를 준비할 때, 아침에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보통 한 두세 명이 할 때, 자, 안쪽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 또 침입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는 좀 안전한 편입니다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런 강도라든지 아니면 훔치려고 준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 사람은 대기를 하고 한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자, 출근하자마자 그냥 가서 어떻게 한다? 한 바퀴를 전부 다 돌아봐야 돼요. 문을 안에서 잠궈 놓고 일단은 뭐에 의해서 순환에 의해서 순서도에 의해서 매장을 점검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 상단, 중단, 하단 형태로 살펴보고 곳곳을 살펴보고 화장실을 살펴보고 이상이 없는 거나 확인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밖에 사람은 밖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영업하기 전에는 뭘 해야 하나요? 영업하기 전에는 오픈 준비를 할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문을 반드시 잠궈 놔야 됩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먹는 거라든지 먹을 걸 달라든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반드시 다 준비된 상황에서 문을 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에
이제 영업을 마쳤다. 만약에 10시에 영업을 마치고 11시까지 마감을 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 매장을 정리 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쭉 살펴보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자면은 화장실에 누가 숨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로비가 있다면은 숨어 있을 만한 장소, 의자 밑에 누가 숨어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창고 안에 누가 숨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직원이 거기에서 자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다면 주차장도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주차장을 다 비워서 나가도록 만들고 이제 꺼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문을 잠그고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죠. 각종 기물이나 기구들을 소독하고. 자,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 나가기 전에도 밖에도 한 번 더 살피고 차량을 준비해 놨다면 그 차량을 바로 타고 나갈 수 있도록.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뭐 직원들이 여성이나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 뭐 다른 택시나 이런 걸 타고 가면 반드시 집에 도착했을 때 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 조금 외진 곳 같은 경우 마치고 이제 퇴근을 시켰는데 퇴근길에 어떤 일이 있나요? 뭐 밤중이니까 차량 같은 게 지나가면서 치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이제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택시 같은 경우 요즘은 뭐 콜 다 부릅니다만은 그런 도착해서 내려서 집에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도 뭐다? 직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다음 날에 또 다른 인력을 또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이 뭐다? 보안인데,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보안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미국, 유럽 같은 경우 소매치기도 많고, 이제 강도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머니에 뭘 넣어 다닌다? 5달러짜리를 넣어 다닙니다. 돈을. 왜 넣어 다녀요? 자, 굉장히 이제 위험한 도시다 보니까 지나가는데 이제 뭐 칼이나 아니면 권총 같은 걸로 바로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머니를 가리킵니다. 손 넣어도 안 돼요. 손 넣어도 죽지요, 그죠? 자, 그래 손을 가리키면 그 사람이 입장에 넣어서 돈을 꺼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영화나 아니면 TV 같은 경우 슈퍼나 기타 등등 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전부 다 뭐가 돼 있어요? 철망으로 돼 있잖아요. 집, 창들이. 자, 그렇게 슬램가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돼가 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권총 같은 라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 돼요. 자, 우리나라하고 틀리다 보니까 유학생인데 뭐 면허증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안에서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손을 자 엉뚱하게 조금만 하면 그쪽에서는 바로 바로 쏴버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외국 같은 경우는 보안이 틀리다는 거. 자, 그래서 보안은 사업상 필수적인 이제 요소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나라도 이런 개념 또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개념이 있나요?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보안 기술들이 어디로 유출돼요? 중국으로 막 유출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인력적으로 인간적인 대우나 회사에서 좀 물론 그런 것도 하겠지만 좀 더 잘해줘야 좀 안 넘어가겠죠, 그죠? 왜 한탕주의 내가 이만큼 고생해가 개발해줬는데 내한테 주는 대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빼돌려요 중국에. 그러면 또 그 사람 잘 사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 중국에서 연봉 뭐 억대 주고 집 주고 뭐 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서 다 빼먹는 거예요. 기술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각종 기술들 많이 가져갔는데 원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걔네들이 계속적으로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그 사람들이 기술 같은 거 미리 다 빼가잖아요. 계약은 5년, 뭐 10년 하지만은 1, 2년 안에 그 기술들 다 뽑아가면 어떻게 해요? 팽 쳐버리는 거예요. 토사구팽. 사냥하고 남게는 마지막에 개 잡아먹듯이 자 그렇게 팽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한국에 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이제 범죄자 형태로 찍혔기 때문에 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모든 직원이 협력을 해야 된다. 즉 그 얘기는 자 내 근무가 아니더라도 내가 확인한 위험의 순간을 봤다면은 안전하지 못한 걸 봤다면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누가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평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아, 이상한 것이 없었는데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자, 청소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방 같은 경우에 칼이라든지 스텐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제작되어 있다 보니까 날카로운 것에 다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자, 위치가 여기에 있던 것이 옮겨졌다면 왜 옮겨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사소한 것에 많이 이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호프집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을 계속 넣잖아요. 이런 탄산 압력이 아주 세게끔 잠겨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네,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자 쓰레기 같은 거 버리더라도 그냥 시커먼 비닐봉지 안에 깡통 딴 것들 넣어놨을 때 손이 베일 수 있는 자 그런 일들 또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부분들을 간과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될 소지들이 있다는 거. 자 부정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신임이 필요하고요. 점장은 자 최종 보안의 책임자다. 점장이 모든 책임을 담당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전에 위배되는 것도 없는지 보안에 위배되는 것도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안과 관련된 절차는 항상 준수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클로징, 그러니까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를 하기 전에 한 번쯤 둘러보는 사항들, 그런 것들. 자, 위험에 대해서는 항상 인식을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안 자료에 대해서 이제 항상 좀 전에 얘기했던 교육에 대해서 주제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위험에 대한 인식은 자, 고도 위험, 중간 위험, 그 다음에 낮은 위험으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자, 고도의 위험 같은 경우 사람이 다친다든지 좀 아주 이제 문제가 큰 소지. 자, 그 다음에 뭐 낮은 위험 같은 경우에 자, 사소한 일이지만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모이면 큰 위험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과 관련된 보안 서비스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과 관련된 분들 요즘은 뭘 하나요? 캡스라든지 많이 아시죠? 세스코. 세스코는 그건가? 세콤. 세스코는 벌레 잡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주기적으로
각종 연락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보안과 관련된 비상사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해본다. 자,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또 그 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응 방안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안내도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비상구라든지 아니면 비상용으로 이제 유리창을 깨고 줄 타고 내려갈 상황이라든지, 자, 어린아이들 유치원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자, 불이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외부 통로로 나갈 수 있는 미끄럼틀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항상 안전한 대피로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누가, 사람뿐만 아니라 토끼굴, 동물들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이쪽에 주 통로가 있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만들어 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옆에 있는 베란다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깨면 충분히 부수고 옆집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옥상 대피로, 그 다음에 계단 대피로, 그 다음에 뭐 화재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도 위험하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와 직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각 파트별로 랍이라든지 카운트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보안 알아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각 실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소화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소화기도 뭐가 있다? 유효기간이 있고요. 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은 하지 않지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보관은 하는데, 그냥 폐기라고 적어놔 놓고 다른 작동되는 건 있고, 이거는 더 비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편법이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CCTV, 그 다음에 감시 거울,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출구에 대한 경보 장치나 보안 장치를 한 번쯤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잠궈 놓고 한 통로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 하나요? 온도 체크하고 발열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외국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놀러를 가잖아요. 동남아 쪽에. 그럼 뭐가 있다? 그쪽에서는 보안 요원이 항상 입구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총까지 들고 지키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하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열쇠 같은 경우 책임자만 가지고 있고, 보안키 같은 경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창문 같은 경우 안전하게 잠겨져 있는지, 그리고 뒷문이나 근자재실, 냉장고 같은 경우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져 있는지, 혹시 누가 숨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쪽을 통해서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보안에 관련된 점검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거의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아요. 14주. 그때는 한번 총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력 관리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회사에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